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오늘 좀 특별편 개념으로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을 조명해보고자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할 텐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과방위 위원장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새록새록 나오네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오늘 어떤 이슈를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저를 찾아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하죠. 극우 광신도와 같은 집단들은 개천절 집회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네네.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이제 의도적인 확산을 목적을 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광화문 집회의 영향으로 이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어떤 K 방역이 뚫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집회가 허용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도 상식적으로는 이게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 허용이 되면서 물론 일부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것이 2차 팬데믹을 낳은 주범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 방역 이것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됐고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세계 속에 굉장히 올려주는 그러한 일이 됐는데 그 극우 보수 집단들은 K 방역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 집단만이 아니죠. 건전한 야당이라고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마저도 일관되게 K 방역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주고 외식을 많이 하게끔 하는 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스스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K 방역이 이미 정부 스스로가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이후에 2차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는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실제 9시 이후에 술자리라든가 식당도 금지됐었고, 네, 그렇죠. 그 커피숍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저 또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국회 마당에서뿐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좀 지속을 했었는데 2차 팬데믹을 만든 8.15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의 전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하고 소비자 쿠폰을 준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힘을 줄 것인가 그리고 소비를 조금이라도 시켜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매출을 올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죠. 그것을 광화문 집회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것 그러면서 K방역을 실패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또 더 뭔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집회 금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치 방역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참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만든 사람 자체가 경기도 의사회의 이동욱 회장이 제일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동욱 회장이 특정 논문을 근거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쓴 연구팀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표본 크기가 작아서 확대 해석할 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K방역에 대해서 정치 방역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할 수 있고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만들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국민 안전에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국힘과 일부 우익단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 이후에 목적에 두고 있는 게 개천절 집회잖아요. 근데 개천절 집회가 어떤 일반적인 집회로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채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또 이 SNS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드라이브 스루가
네.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커피를라든가 패스트푸드 음식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고 차를 쭉 타고 가다가 받아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드라이브스루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네. 사람들이 병원에 자기가 내가 환자인 것 같다, 그래서 열이 나고 뭐 콧물이 나온다, 증상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병원에 감염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것이 한국 사람이 찾아낸 창의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자라고 네.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시위, 그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위를 위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언어적 형용무선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차량 시위를 하겠다. 이러면 되죠. 차량 시위지 어떻게 그것이 그쵸.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한 그러한 방식을, 시스템을 시위, 그것도 불법 시위에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죠. 평가를 좀 떨어뜨리는 일들이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의원님께서 정광훈 금지법을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힘에 의해서 상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법인지? 제가 낸 정광훈 방지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네네. 이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맞겠다. 네네. 왜냐하면 그것은 2차 감염 등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다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질병청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은 광화문 집회, 이번에 개천절 집회 이런 네. 거를 허용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는 질병청장이 그래, 이거는 감염 확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허용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의견을 들어야지만 허용의 판결을 할 수 네네.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집회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텐데 아마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을 상정을 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힘에서 반대를 국힘에서 했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무조건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상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말아서 상정조차도 못했는데 이제 법안 처리 절차가 이렇거든요. 제일 처음에 네. 상임위 전체위에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상정된 법안을 법안 소위에다가 심사를 위임을 하고, 네네.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다시 상임위로 전체회의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본회의를 거쳐야지 법안이 네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죠. 근데 최초의 단추가 법안을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상정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법은 무조건 안 된다. 그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네. 거네요. 특히 이렇게 국민 안전에 있는 영역대의 정책을 그저 정당이 다르다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영역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어도 하여튼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상임위에서는 아니어도. 그 이유가 뭐라고 그 하나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배한다. 그러니까 타당한 건가요, 근데? 집회 및 시위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형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가 전혀 아닌데, 전혀 볼 생각을 안 하고 집회와 걸사 시위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조항만 보고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번에 또 가짜뉴스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또. 그렇죠. 가짜뉴스가 8.15 집회 이후에 가짜뉴스가 꽤 많았죠. 어떤 내용들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그때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티즌들도 많이 보시고, 경찰차 사이에 끼어서 사람이 네. 죽었다,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실제 네. 뭐 사진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이 밝혀졌죠. 이 가짜뉴스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라든가 이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은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재유포되고 언론을 통해서 재유포된 가짜뉴스는 또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또 가짜뉴스가 재유포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 개혁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한 번만 우리가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될 수도 없다. 이것이 지금 언론이고요. 최근에 일부 언론들은 그런 가짜뉴스 계속해서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 심리를 더 양산을 하고 아까 뭐 저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치 방역이니 뭐 등등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언론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고요. 언론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언론 개혁을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고 더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언을 이렇게 적고 다니시는데 거의 뭐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니시나요? 뭐 수첩에 적어놓고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 따라 배우고 싶은 얘기들 저는 이렇게 꺼내시길래 하고 싶은 얘기 마치 뭔가 성경 꺼내듯이 네. 쭉 꺼내가지고 읽으시길래 뭔가 했어요.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본적으로는 네. 언론의 자정 능력, 뭐 그다음에 재판부의 자정 능력, 상식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진행되는 많은 사안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상식적 이유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으로 막을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당에서는 관련 법들을 많이 검토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11월 광화문 집회가 불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엄벌에 처하겠다. 네. 반드시 막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천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그것이 유포됨으로 해가지고 생긴 이익금, 그런 생기지 않습니까? 뭐 유튜버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에 생긴 이익금은 전액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제가 드리지 못한 질문 중에서 더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좀 있을까요?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오늘 시사발전소에서 네. 처음으로 한진희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진희 대표님 20대시잖아요. 네, 20대죠. 저는 벌써 50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아마 한 네.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20대와 50대가 네. 만남 2050. 그쵸. 2050. 근데 저희가 이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2050 간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형이라고 불러도 될지. 네. 네. 저한테는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네네네. 우리 아들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딸이 31. 31요. 뭐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 막내 아우님 생겼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겠죠? 네, 그렇죠. 제일 막내 아우님. 네, 그럼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더 좋습니다. 형이라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20대들이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제가 만난 모 30대의 젊은 여성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청년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두 가지를 동시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네네. 근데 여성으로서의 겪는 어려움보다는 청년으로서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정치하시는 선배님들께서 청년의 삶에 대해서, 청년의 고통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저한테 해준 여성 청년이 계세요. 그것이 지금 20대들이 갖고 있는 딱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진희 대표와 함께 앞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근데 마침 그 청년, 여성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3초 기회 드릴 테니까 영상 편지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님께 전달을 또 제가 듣고요. 그리고 또 올 때는 제가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해서 자주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국회가 도대체 요즘에 뭐 하고 있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 그렇죠. 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전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는 무지하게 바쁘게 네. 움직여지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쁜 모습을 제가 네. 인터뷰하러 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으로도 네. 청년이 네. 희망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현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